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이승만의 독립운동인 외교 노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승만은 고집스럽게 외교 노선에 의한 독립운동을 주장했을까요? 일제시대 당시 빼앗긴 조국을 일제로부터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 방법에 있어서 갈등과 대립이 매우 심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독립투쟁의 형태는 무장투쟁론, 외교독립론, 실력양성론, 어열투쟁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무장투쟁론과 외교독립론 사이의 충돌이 가장 심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방법을 주장했을까요?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이 주장했던 것은 바로 무장투쟁론이었습니다. 당시 상해에서는 국무총리 이동휘와 신채호의 무장투쟁론이 우세했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였던 국무총리 이동휘는 만주나 연해주로부터 국내에 무장대를 침투시켜 일본인 관공서를 폭파하고 임시정부를 소련 땅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휘는 연해주의 한인사회당 세력과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상해에서도 독립운동가들에게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보급했던 인물이 이동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동휘는 공산주의 나라의 힘을 입어 일제에 무력으로 투쟁하여 독립하자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무모한 무장투쟁은 한인들의 희생만 키울 것이라고 하면서 외교 노선에 의한 독립운동을 주장했었죠. 안창호와 여운형은 집회를 열고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은 독립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성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의병들이 직접 일제를 무력으로 진압시켜 일제에서 독립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승만은 그들과 다르게 그토록 고집스럽게 외교 노선에 의한 독립운동을 주장했을까요? 이혼 모사는 무장투쟁론의 한계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당장 총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하겠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군은 이미 세계 3대 군사 강국이었고 전성기에는 700만 명에 이르는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무력으로 물리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독립군이 일본군에게 타격을 입힌다고 해도 우리 민족이 받아야 할 보복은 참혹했었던 것입니다. 1920년 노령 연해주에서 4월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1919년 8월 12일 3대 조선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사이토 마코토였는데, 이 사이토 마코토는 부산을 거쳐서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그때 사이토 쪽으로 수류탄 하나가 날아와서 터졌죠. 이때 사이토는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수류탄을 던진 사람을 잡아 조사를 해보니까 연해주에 근거를 둔 단체였던 노인동맹단원이었던 것이죠. 그 후 일제는 독립운동을 억누르기 위해서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방화, 학살을 저질렀으며 한인 300여 명이 죽고 100여 명이 체포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간도 사변이 일어나게 되죠. 독립군의 근거지였던 간도 한인 사회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었습니다. 3,469명이 피살당하고 170명이 체포당했으며 71명의 여인을 강간당했고 민가 309호, 학교 360개교, 교회당 36개가 일본군에 의해서 불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본군을 공격하면 일본군은 엄청난 보복을 동포들에게 퍼부어댔습니다. 무력으로 일본을 완전히 이길 수가 없었고 일본군을 공격하게 되면 그 대가로 치러야 하는 우리 민족의 희생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외교 노선을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장투쟁을 하면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전투는 1920년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전투를 꼽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7일 홍범도 장군이 지휘하던 대한독립군에 의해 승리한 전투로서 이 전투에 의해 일본군 157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청산리 전투는 김좌진 장군의 지휘하에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 새벽까지 꼬박 6일 동안 10차례 걸쳐 계속되었던 전투였습니다.
임시정부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군 전사자는 1200명이었고 독립군의 경우는 전사자가 60명, 부상자가 90명으로 독립군 사상 가장 큰 격전이었으며 최고로 성장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본군이 당하고만 있었겠습니까? 정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은 간도 지역에 사는 한인 사회에 대한 보복을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보복이 경신 간도 학살 사건입니다. 1920년 10월 9일에서 11월 5일까지 27일간 간도 일대에서 학살된 사람들은 확인된 수만 3,469명에 이르고 그 외에도 확인되지 않은 수와 3, 4개월에 걸쳐 학살된 수를 합하면 사망자는 적어도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일본군은 보복 학살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본군을 공격하면 일본군은 엄청난 보복을 동포들에게 퍼부었습니다. 무력으로 일본을 이길 수가 없었고 일본군을 공격한 대가로 치러야 하는 우리 민족의 희생이 너무나 컸기에 이승만은 외교 노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의 이 외교 노선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무장투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막강한 일본의 군사력을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막연히 감정만 앞세운다고 될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결국 목표는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다면 그 정도 수준으로 일본을 대항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에게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 정세를 읽고 그 정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승만의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 정세의 힘의 논리를 이해하고 있었다고나 할까요? 이호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일찍부터 일본과 미국의 충돌을 예상했다는 거죠.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한 일본은 구미 열강, 특히 미국과 필연적으로 대결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무장 투쟁도 가능하리라고 보았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힘을 이용하고 무력 투쟁을 할 수 있을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한국의 독립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미국이 힘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일제에서 해방되기도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공산화될 수도 있었음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독립을 생각해 볼 때에 이승만이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들을 통해 영어를 배우게 된 것이 나라 독립을 위해 얼마나 유용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사형수로 감옥에 있을 때에 성경을 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또한 얼마나 나라의 독립에 유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선교사님들의 관심을 끌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가 선교사님들의 노력으로 한성 감옥에서 추록하게 되고 그리고 이승만의 영어 실력 때문에 정부의 특사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며 미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따면서 미국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맥들이 이승만의 독립운동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 그 인맥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에게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선교사님들이었죠. 그 배후에는 선교사들을 파송한 미국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선의 독립은 이승만을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장투쟁으로 독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에 외교 노선으로 인한 독립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신의 한 수가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조선의 독립은 조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일제에서의 해방기념일 1945년 8월 15일 그날은 그야말로 축제의 날이었으며 그와 아울러 독립기념일인 광복절 1948년 8월 15일 역시 대한민국 건국은 모든 국민들이 빵빠레를 울려야 할 축제의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거룩하게 이 날을 지키며 갖고 가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승만의 독립운동 방법인 외교 노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승만의 지혜와 이승만의 인맥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남은 주간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Great Korea!